자, 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실체 규명보다는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고 있고 또 민주당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도 지금 나오면서 성과 없고 이 자본만 커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대장동 사건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사 진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를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하지 마십시오. 성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성경호 증인, 국민 여러분 보셨죠? 인권 모욕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 정황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기대와 상반되는 증언들이 사실 조금씩 또 상당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 이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북한 공작원 리호남과의 만남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났는지 여부부터 어떻게 만났는지까 이것까지 증언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또 국정조사 조사서를 제출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충성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야 이거 재판 계속 해야 되겠구나. 당장 재판 재개해야 되겠는데 이런 여론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전 부회장이죠. 방용철 이분이 나와서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지금 예전에 김성태 회장 모시고 가서 리오남 만나서 돈 줬다는 거죠. 70만 불. 이걸 뭐 분명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전 국민이 듣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으니 국민들이 저게 맞는 얘기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냥 두고 다른 오히려 이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대국민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었고 비유하자면 예전에 추미애 전 대표가 그 대선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마치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드루킹 다 드러나고 나중에 김경수 의원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증인들을 이게 참고인들 대다 놓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공갈하듯이 하는데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흑이 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조특위가 결코 득보다 실이 아주 컸던 민주당으로 봐서는 패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패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요거 한번 짚어보죠. 증인 채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명 연어 술 파티에 대한 현장 검증까지 했었는데 정작 이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연어 술 파티 없었다고 주장해온 설주환 변호사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도 증인으로 부르면 오히려 국정조사가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성치훈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증인들을 불렀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만 부른 건 아니죠. 앞서 다뤘던 방용철 이런 분들 사실 부패한 그 기업인 아닙니까? 쌍방울에 있는 부패한 기업인을 국민의힘 측에서 원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 국조위원들과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관련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국정조사 자체가 너무 윽박지르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언론에 그런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체를 보면요. 질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좀 윽박지르고 좀 막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뉴스에 포착이 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박상현 검사의 녹취록이 나온 거라든지 그리고 교도관들이 본인이 연어 관련 음식을 전달
전달한 거를 뭐 그 관련된 통화 녹취록을 보여준다든지 들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전에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게 뭡니까? 사법적 절차가 아닌 국민들께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는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 것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획수사가 드러났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죠. 국민의힘은요, 국정조사란 이름으로 국가폭력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대장동 예. 항소심을 포기할 때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장동 수사도 잘 됐고 재판도 잘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몇 개월 후에 그거를 수사했던 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무 정지되고 있고 고발당하고 있고 사찰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나쁜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유죄받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예. 그 검사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 대장동 일당의 그 항소 포기 그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장동 일당이 저지른 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예. 1심 판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패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7,4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 입과 주머니에 돈을 7,400억 원을 꽂아줬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동幹部가 누군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라 볼 수밖에 없고 예. 무엇보다 검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이 나쁜 사람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삼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의 효능감을 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박상현 검사에 대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죠. 그 어느 정권에서도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런 대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예. 적나라한 내용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남욱 변호사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그런 조사 과정에서 목표는 단 하나다라는 이런 지술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검찰이 이번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하여 이것을 조작 기소한 것이 너무나 적나라한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더욱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4월 28일까지 이어지고요. 4월 31일 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고발하고 이런 걸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겠습니다.